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벨레봉이에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레입니다. 저희 또 한 주 만에 만났는데요. 저희의 처음 컨셉과는 다른 매주 모이고 있죠. 그러네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제가 노동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노동을 착취당한다고요? 편집 진짜 빡세요. 아, 예. 저희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 방송 요즘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제 첫 취지와는 다르게 아, 제가 많이 늘었죠. 한 30분 정도를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길어야 40분. 네. 그랬는데 점점점점 기본 1시간이죠, 이제. 모든 방송이 1시간씩 나오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부담스러워. 까드립니다도 들어가고. 부담스러워요. 까드립니다는 뭐 1시간 반도 가능하겠네요, 진짜. 이제는. 어렵지 않죠. 2시간을 목표로 한번 해볼까요? 야금야금? 아. 내년 상반기까지 2시간. 뭔 소리예요 이게 또. 오로지 게임 얘기로만 2시간. 편집 빡세. 게임 얘기로만 2시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편집이 빡세다고요. 아니 누가 뭐 게임 얘기하는 게 어렵대? 그렇죠. 그쵸? 자, 아무튼 잘 지내셨죠? 아이, 네. 그럼요. 잘 지냈죠? 뭐,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몽크르님 댁에 한번 갔습니다. 네, 가서 합숙 생활 1박 2일 합숙을 한번 하고. 저 집 진짜 핫플레이스예요. 진짜 저는. 인천의 핫플레이스 아십니까, 여러분? 저 집이야, 저 집. 응, 저 집에서 아니에요. 합숙이 열려요, 합숙. 보드게이머로서 정말 참, 지인 중에선 최고죠. 아닙니다. 밤에도 가끔 가고. 저기 부부가 보드게이머라서 그래요. 맞아요. 보드게임에 엄청 관대해. 맞아요. 어떻게, 늦은 시간에 솔직히 가는 것도 되게 좀 눈치 보이고 좀 실례잖아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와이프분이 제가 봤을 때, 네. 와, 살아있는 부처요. 진짜 천사야.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이렇게 놀러 오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사실, 이렇게 막 번잡하고, 네, 번잡- 청소할 거 많고, 청소 제가 해요. 음식도 어쨌거나 음식 제가. 음식도 챙겨줘야 될 게 네. 많고 거기다 아이도 있고 그쵸. 이러니까 보통은 사실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선 그냥 가족 외에 그러니까 가족 외에 다른 분이 자기 집에 오면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어질러지니까. 네. 근데 와, 저 집은 진짜 부처요. 살아있는 부처요. 좋은 너무나 거죠. 인자해. 음. 뒤에서 이렇게 오라가 놀러와. 저희 둘 다 사람을 좋아해서 네. 사람 오시는 거 좋아하고 보드게임을 같이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긴 하죠. 예전에 진짜 몽크르님 와이프분하고도 진짜 많이 게임했었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저보다 심지어 잘해요. 인정. 맞아. 네, 인정. 맞아. 인정. 그럼 잘합니다. 네, 아무튼 저희 추석 그렇게 보냈고요. 오동통통 또 살 쪄서 100% 쪘어. 이건 확실히 제 몸이 느껴요, 지금.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충전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 오늘 할 게임은요. 잘 충전해서 만났는데 좀 밝은 게임은 아니네요. 그리고 진도 빠졌죠, 많이. 네, 이거 진짜 저희 좀 준비 오래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저희 방송 한 이래로 이거 게임 하나 하자고 정말 많이 트라이를 했어요. 거의 녹음 시점까지 포함하면 얼추 한 달? 한 달, 한 달째? 한 달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애매하긴 하죠. 횟수로 따졌을 때 저희가 못해도 4-5번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시간 이상? 그 정도 트라이를 됐죠. 엄청 했어요. 트라이 횟수가 엄청 났어요. 근데 저희 오늘 할 게임은요. 맞다. 오늘 할게요. 다크 소울즈입니다. 다크소울. 다크 소울. 드디어 왔습니다. 베리님이 맨날 놀리는 그 게임. 다크 소울이요? 이유도 없이 놀림당하는 그 게임. 뭐 해보지도 않아놓고서. 8일 게임 중 하나 다크 소울이요? 막 이러면서 제가 과거 방송들을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툭하면 걸핏하면 다크소울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원래 와야 되는데 너무 안 와서 그래요. 아이고. 제가 하도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불화인상 그러니까 저희 이제 뭐 톡이나 이런 걸로 제가 뜬금없이 다크소울은 언제 올까 막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리님이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서 할 말 없으면 아니요, 가끔 근데 저는 네. 선입견이 있어요. 전 당당하게 색안경을 끼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는 미니어처 게임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불신이 많으시죠. 네. 많을 그럴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제가 했던 미니어처 게임들은 진짜 잘 만들어진 이미 명성치가 자자한 웰메이드 게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니어처 게임들은 쓰레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쁜 쓰레기 정도? 인정합니다. 네. 저도 뭐 네네. 사서 몇 개 샀거든요. 뭐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좀 규모가 좀 볼륨이 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다 방출을 해서 저도 뭐 인정은 합니다. 볼륨 큰 거 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방출당한 게임. 그겁니다. 기운의 그 게임인데 네, 그겁니다. 한글 하자고 또 다 하는 거네. 재미없었어요. 좀 그냥 저도 하면서 그러니까 베리님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게임을 언급을 해야 좀 이해가 되실 듯한데 그냥 비대칭 게임이었고요. 제가 어디선가 아마 한 번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을 거예요. 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방송 내에서도. 그러니까 비대칭 게임이라서 제가 계속 악만하다 보니까 전 이제 그래서 넘긴 건데. 지금 그렇습니다. 몇 개 빼드려야죠. 디센트 아니고요. 네, 디센트 아니에요. 마인미 아니고요. 마인미는 비대칭 아니에요. 비대칭 아니에요. 그리고 디센트는 웰메이드예요. 전 디센트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레인트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게임은 아니에요. 저도 약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불신이 생겼죠. 테마나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 테마는 그러니까 좋았어요. 모든 미니어처 게임들은 칭찬할 만한 건 딱 하나예요. 테마와 스토리 정도?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너무나도 게임성이 쓰레기라. 그렇죠. 인정은 합니다. 에이 무슨 쓰레기는 아니고 솔직히 인정은 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너무... 기본적으로 그거잖아요. 사이드 때도 미니어처 보기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게임성도 좋아요. 그러면 시너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네? 가 되는데 대부분의 미니어처를 뽑아내는 게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미니어처를 잘 뽑아내는 데에 너무나도 치중을 한 나머지 게임성을 버렸다 뭐 이런 그런 느낌. 미니어처는 아직까지는 부가 돼야지 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좋고 여기서 컴포를 업글을 하는 과정에서 미니어처로 확 뛰어버리면 굉장히 게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니어처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몇몇 게임들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미니어처만 내세우다 보니까 게임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고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되고 시선이 자꾸 미니어처 쪽으로만 쏠리게 만들어 놓은 게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저는 소비자들의 그 소비도 한 몫을 했다고 봐요. 그럼요. 충분히 이유가 되죠. 미니어처가 한창 성행하던 시기에 나오면 무조건 펀딩 같은 게 엄청난 달성률을 보였거든요. 뭐 거의 그냥 1000% 기본으로 항상 기본으로 찍고 들어가죠. 네. 그리고 가장 미니어처의 대표 중에 대표라고 한다면 쿨미니 오너스를 뺄 수가 없는데 그나마 저는 쿨미니 오너스는 진짜 양호해요. 이제는 뭐 괜찮게 만드는 편이죠. 게임성이 기본으로 받쳐주는데 플러스 알파로 미니어처가 들어간 거라서. 네. 근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제는 좋아져야죠. 계속 그러면 그것도 근데 이제 쿨미니 오너스의 그런 행보, 그런 미니어처가 성행하면서 성공도 막 엄청나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해외의 다른 그런 회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미니어처가 잘 나가는구나 해서 제가 작년이었죠. 다크소울 펀딩이 재작년이신가요? 작년이죠. 작년이죠. 네, 2016년. 16년도 작년에 유달리 다크소울 그 펀딩 당시에도 그랬고 진짜 쏟아져 나왔어요. 미니어처 네, 게임들이 맞아요. 정말 쏟아져 나왔어요. 한 달 간격도 안 돼서 뭐 다크소울 끝나면 뭐가 나오고 또 그거 끝나고는 뭐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년에 막 제가 봤을 때는 메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이 작년의 흐름은 미니어처였어요. 제가 본 거는. 저도 이제 킥스타터만 보고 봤을 때는 진짜 보드게임 쪽은 미니어처 엄청 나왔고요. 오히려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온 편이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흐름이 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드게임 흐름 자체를 연도별로 봐요. 재작년에는 주사위였나? 네, 맞아요. 네, 그랬고 또 그 전년도에는 다른 게 유행을 탔었거든요. 백빌딩이 유행을 좀 탔죠. 그래서 확실히 보드게임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도별로.
올해는 사실 그렇게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굳이 꼽자면 저는 올해의 트렌드는 레거시 같아요. 레거시 게임들이 유달리 많거든요. 많았어요. 네.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정말 성행을 했고 심지어는 일단 뭐 금액적으로만 본다면 펀딩 금액적으로만 본다면 어마어마한 역대급 펀딩 금액을 달성한 것이 다크소울이었어요. 제가 지금 킥스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 보드게임 쪽만 해서 가장 많이 펀딩된 순위로 제가 알기로는 3위에서 4위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3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다크소울이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위가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역대급 어마어마하죠. 펀딩이니까 그 3위가 그 3위라는 게 펀딩 금액만으로 3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으로 따져서 3위를 당당히 차지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지는. 네. 아마 제가 이거는 아마 거의 확실한 건데 스트레치 골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치 골이 생겼는데 쉽게 이런 게 있어요. 확장 안에 뭐 6개의 미니어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치 골로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6개가. 보통 네. 미니어처들이 근데 이제 한 세트가 확정이 되고 아마 예를 들면 5개인데 한 4개에서 끝났어요. 네. 다크소울 펀딩이 하나가 남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제작사에서 그냥 공짜로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원래는 내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 탓할 마음은 없는 게 그게 기본 모든 미니어처 게임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스트레치 골 열리는 거를 그렇게 유도를 해서 펀딩 금액을 높이는 그 마케팅 범위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돈 많이 모였으니까 그냥 에휴 그래 하나 정도 그냥 주자 뭐 싶어서 그냥 주자. 이미 그 정도 금액에 그 정도 그 베커들, 그러니까 후원자들의 숫자면 거기다가 다크소울은 사실 기본적으로 원작 명성치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그렇죠. 그 펀딩 금액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달성한 데에는 저는 그 원작의 힘이 더 훨씬 크다고 봐요. 많이 컸죠. 지금 뭐 이거는 보드게임이지만 콘솔 쪽을 살짝 가자 보면은 다크소울이 거의 뭐 거의 매니아, 엄청난 매니아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보드게임으로 비교하자면 뭐죠 그거? 옛날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뭐 푸에르토리코라든지 맞다. 푸코나 뭐 거의 황투라든지 아콜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매니아들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게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구로 표현해드리면 긱순이 5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게임이도 네. 뭐 거의 그런 이제 콘솔에도 그런 게임이 보드 게임으로 옮겨왔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콘솔 게임 기반이죠. 콘솔 게임 기반이고 말 그대로 다크소울류 장르 요런 식의 메타를 하나의 분야를 새로 개척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게임이 맞아요. 네. 보통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크소울이 초기에 나왔을 당시에도 그거였어요. 다른 게임들은 빨리빨리 깨고 성취감을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여기는 아예 그 생각의 흐름 자체를 바꾼 거예요. 아예 어렵게 만들어서 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먹힌 거죠. 먹혔죠. 제대로 먹혔어요, 진짜. 그래서 우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고 다크소울류다 막 이러면서 다크소울류의 게임이다라는 식으로 아예 한 장르를 개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뭐 해보시는 분들은 뭐 이 설명이 당연히 뭐 다 들겠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게임 튜토리얼도 못 깨고 바로 파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튜토리얼에 나오는 보스가 있는데 그냥 뭐 몬스터 한 대여섯 개 잡고 이제 보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걸 못 잡아서 파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불친절하고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워낙에 명성치가 대단해서 나도 해봐야지 하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죠. 왜냐하면 취향에 너무 안 맞거든요. 또 비교를 해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보드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게임은 꼭 사세요 하는 게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스플렌더를 처음 하시면 스플렌더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해드리면 콘솔을 처음 사시는 분들에게 꼭 사세요 하는 게임 한 3-4개 중에 하나예요. 다크소울은.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너의 취향이 맞으면 너는 정말 하드한 게이머가 될 수 있다 라고 추천해드리는 그런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보드게이머가 아닌데 콘솔 게임 유저인데 다크소울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충성 고객층이 다크소울 보드게임이 나온다 했을 때 그냥 펀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한 게 국내에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해외 쪽은 콘솔 이제 유튜브 하는 리뷰어들 있죠. 다크소울 보드게임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끔가다 보드게임 하는 이거 아예 보드게임을 안 해요. 그쪽 가면 보드게임 관련 컨텐츠가 없는데 다크소울은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네. 국내에 이제 뭐 그 인터넷 스트리머 거기 하시는 어떤 분이 콘솔이나 이런 게임 방송이니까 그런 유저들이신데 다크소울 보드게임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도 그냥 콘솔 하시는 분들이 보드게임에 대해 전혀 재반 지식도 없고 즐기지도 않는데 다크소울 보드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심지어는 펀딩을 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와, 다크소울의 명성이 이 정도구나 했는데 그래서 다크소울이 어떤 게임이냐. 일단 저희 원작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원작부터 그렇죠?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사실 스토리나 배경은 있어요. 근데 스토리가 있냐는 좀 저는 의문이네요. 스토리도 뭐 굳이 하자면 유튜브 영상 보면 2시간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컷신으로 나온 건데. 네, 근데 저는 봤는데 이 게임은 그닥 스토리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우겨 넣은 느낌이에요. 만들고 나는데 스토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경과 컨셉은 잡혔는데 스토리는 좀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배경과 컨셉은 확실해요. 그렇죠. 말 그대로 되게 암울한 빛도 희망도 없고 막 그런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주인이 그냥 주인공이 희생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 태워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불꽃이 뭐. 그러니까 그게 그 스토리랄 게 없다 보니까 모든 추측성이 난무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만들어진 그러니까 가설이죠. 하나의 정론같이 세워진 다크소울의 스토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컷신들을 모아서 그 말 그대로 던져진 떡밥들을 모아가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가설로 세워진 것뿐이에요. 근데 뭐 제작사 측에서는 완전 오픈 엔딩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가 모든 것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무것도 정립해주지 않았고 그냥 사람들이 스토리를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다라고 납득한 게 지금 이제 스토리설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네, 곁다리로 많은 그런 가설들이 있어요.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게임은 스토리적으로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실제로 보드게임상에서 룰북을 보면 스토리가 거의 없어요. 한 페이지에 한 4분의 1 정도 스토리 그냥 한 반 정도? 반 페이지 정도 스토리 그냥 설명해주고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게임을 하세요. 네. 미니어처 게임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마이스 앤 미스틱처럼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경우, 그러니까 디스텐트 이런 애들처럼 스토리가 탄탄한 경우와 그 몽크르님이 가지고 계시는 카오스볼 네. 이런 애들은 스토리 없죠. 네. 대신에 게임성이 있는 경우. 그렇죠. 카오스볼 잠깐 얘기 나오면 장르 스포츠인가? 스포츠를 가장한 격투 게임? 그렇죠. 치고받고 하는 스포츠? 동네 축구. 네, 그냥 뭐 미식 축구를 가장한 싸우는 게임이죠. 네, 약간 RPG도 가미되고, 뭐 좀 독특해요. 근데 아무튼 걔도 스토리가 진짜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콘솔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네. 근데 저는 이게 왜 콘솔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드게임이 원작이 아닌 다른 거의 원작에서 보드게임으로 옮긴 게임 중에서 다크소울이 제가 볼 땐 가장 그 오리지널에 맞게 잘 이식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다른 기존 원작에 비해서 이식을 구현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식을 잘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원작 대비 구현을 잘했다고 이제까지 평가받은 게임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 이식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다크소울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다크소울류의 게임이 그 장르의 게임이
개척이 네, 되었잖아요. 네. 근데 이 다크소울 보드게임을 해보고 나서도 이게 또 한 분야를 보드게임의 한 분야를 개척을 네, 했구나라고 네, 네. 느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진짜 신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이제 방송 도입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드린 건데, 이 게임은요, 우선, 다크소울을 콘솔로 해보셨는데, 이걸 왜 하냐? 난 도대체 이거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 이 보드게임 분명히 굉장히 재미없게 하실 거고요. 저는 첫 번째가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이식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콘솔이 자신의 취향이 맞으면 이 게임도 제가 볼 땐 취향이 좀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엄청 어려우면서 쥐어짜면서 하는 게임이거든요. 맞아요. 실패 계속 가고 되게 협동 게임들이 실패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좀 특정 몇몇 게임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이거는 실패를 계속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면서 그래 실패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려하고 이번엔 잡자 이런 식으로 콘솔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좀 힘드시면 아마 이 게임도 분명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 게임을 도대체 왜 하는지 분명히 개인적인 평도 안 좋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 그거는 이제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원작은 멀티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멀티플레이를 지원을 하는 그 개념이 아니죠. 네,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여럿이 같이 함께 깨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하는 게임이에요. 맞아, 기본적으로는. 맞아. 그리고 혼자서 해야 그 재미가 있는 또 게임이고 네. 여러 명이서 했을 때의 재미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1인칭 콘솔 혼자 하는 그런 혼자서 뭐 1인칭은 아니죠. 3인칭인데 어쨌거나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보드게임 이식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저는 이런 분들 피하세요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 테마성 짙은 거 안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피하세요. 그러니까 전략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원하시는 분들은 피하세요. 맞아, 그리고 맞아. 두 번째 원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게임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므로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께서 미니어처가 좋아서 하시려는 분들은 차라리 다른 미니어처 게임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더 첨언할 게 있나요? 혹시? 이런 분들 피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거? 저는 일단 가장 크게는 그거 2개. 협력 싫어하시면 피하세요. 그거는 뭐 협력 게임이니까 기본이고 저는 그래요. 게임 2시간 이상 하면은 난 게임 못한다 하시는 분 하지 마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왜냐면 템파밍 이런 게 있어서.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일단 기본적인 정보 알려드릴게요. 1인에서 4인까지 지원이 되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풀 인원이 4인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되는 거니까 뭐 1인풀도 가능합니다. 1인풀도 기본적으로 원작이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시간은 90분에서 120분. 그러니까 최대 2시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2시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90분에서 120분이 뭘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90분은 빠르게 전멸했을 때. 아니 빠르게 전멸하면 90분도 안 걸려요. 맞다. 10분 만에 끝나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몇 번 더 트라이 하니까. 트라이가 있구나.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 전멸이 가능하죠. 네. 게임 정말 오버가. 빠르게 전멸하면. 게임 오버가. 네. 120분은 그 기준이면 미니보스 아닐까요? 네, 미니보스. 아니야. 그 중간 보스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달리시면 돼요. 계속 딱딱딱 잡고 바로 중보 바로 트라이 딱 요거까지 제가 볼 땐 최종 보스도 맞는 것 같아요. 2시간. 원래 최종 보스까지가 하나의 컨텐츠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시간이 넘는데 넘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 120분 기준이 100% 그 멤버들 전원이 룰 숙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은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협력 게임이라는 게 저는 근데 120분 진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딱 이거예요. 지금 보드게임 시간이 120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120분이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 정말 1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야.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 지금까지 있는 보드게임도 다 보시면 120분 이상, 130분이 없어요. 160분. 그냥 아예 이러 있죠. 뭐 인원 플러스 뭐 30 이런 식으로. 인원마다. 그러니까 최대치로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120분이라는 얘기는 그냥 오래 걸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게임이죠. 그런데 120분? 아니에요. 정말 집중해서 즐기시고 싶으시면 저는 3-4시간 정도는 그 정도는 그냥 잡고 그냥 일단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다크소울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내에서든 뭐 응. 해보신 계세요. 분들이 이미 계실 건데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120분? 120분이 최소치인 것 같아요. 저는 최종 보스까지 음. 컨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의 게임이었어요. 이거 언제 끝나나가 아니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임이냐 사실 처음 이 게임들이 드리님이 제가 그렇게 맨날 놀렸지만 예. 처음 접했을 때 사실 다른 미니어처 게임하고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외형은 거의 뭐 똑같죠. 뭐 거대한 미니어처 뭐 몇 개 있고 쫄게 뭐 그 다음에 방도 디자인이 그렇죠, 그냥 그렇죠. 자각 방이에요. 네네. 사각 타일에 거기에 이게 그냥 원 놓고, 네. 그려져 있고. 근데 이제 칸수가 다른 노드 게임에 비해서 좀 그려져 많이 있고. 적죠. 다른 건 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직사각 사각형으로 아이가 깍두기처럼 꽉 채우는 판도 있고. 맞아요. 약간 네. 모는 종이 마냥. 네, 근데 네. 칸이 이거 생각보다 별로 없죠. 그러기는 해요. 음. 그 덕분에 더 어렵죠. 근데 좁으니까. 원작이 그래요. 원작이 그렇잖아요. 통로에서 맞아요. 갑자기 몬스터 한 마리 만나가지고 싸우고 한 방에 죽고 뭐. 또 가다가 몬스터 한두 마리 만나서 싸우고 다- 그 지형이랄 게 네. 지형은 여기서 구현이 안 돼 있죠. 다크 소울이 음. 다른 미니어처 게임들과 좀 다른 부분이 그 지형 부분인 것 같아요. 다크 소울은 이제 보면 큰 보드판에 몬스터를 여기 세우세요 아니면 뭐 장애물을 여기 세우세요 하고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디센트, 뭐 임페리얼 어서트, 마이애미 이런 흔히 우리가 아는 그런 미니어처 게임들을 보면 그 맵을 이렇게 꼭이 뭐라고 세팅을 하세요. 이 세팅을 하세요라고 꼭 명시가 돼 있어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묘에서는 이렇게 세팅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크 소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몬스터 카드를 오픈하면 여기 여기 세우세요. 끝. 근데 다크 소울 미니어처 게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네. 그 몽크리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형이 잘 구현된 경우 그러니까 맵이라고 하죠. 맵이 잘 구현이 돼서 뭐 무슨 물가도 있고 네, 맞아요. 땅도 있고 문도 있고 다크 소울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문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문보다는 그냥 진입로죠. 문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말 그대로 방이에요, 방. 네. 그러니까 이동에 그냥 뭔가 제약을 주는 건 묘비 정도? 그냥? 못 지나가게 막는 거 하나 정도.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처음에 세팅을 딱 해서 보면 뭐가 이렇게 간단하지. 네. 솔직히 네. 그냥 첫인상은 좀 첫 느낌은 횡할 거예요, 약간. 횡해요. 네. 횡한데 사실 그 게임 자체가 그렇게 충만한 느낌을 주는 게임은 아니고 횡한 게임도 맞아요. 맞아요. 황량한 느낌이 드는 게임이잖아요, 굉장히. 원래. 세팅까지는 딱 그런 느낌이 오죠. 또 그런 느낌도 있죠. 만약 3인프를 한다. 우리가 이제 조종하는 유닛을 3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상대방 몬스터도 많아야 3개, 4개 딱 써요. 이거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해요. 해보시면 원작이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너무 어려운. 제가 원작을 저는 항상 그래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해보진 않고 누군가를 시키거나 누군가가 하면 옆에서 보거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몽크르님이 게임하실 때도 제가 옆에서 몽크르님 댁에 가면 몽크르님이 콘솔 게임 하시면 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레인트리님하고 몽크르님이 지난번에는 NBA를 했었죠. 네, NBA 두 분이서 하셨잖아요. 저 네네. 진짜 옆에서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옆에서 계속 우와 꼴렀다 아 왜 이렇게 점수 막 좀 더 해봐 막 이러면서 옆에서 호응하는 그런 입장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좀 익히는 편인데 다크 소울도 봤어요. 네. 그리고 다크 소울은 엄밀히 얘기하면 유튜브만 치셔도 엄청 나오죠. 합니다. 수두룩해요. 엄청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계속. 이 게임은 정말 개복치 사회 옛날에 한번 유행했었죠. 갑자기 난데없이 죽어서 개복치사 했다고 놀라서 죽었다. 막 이런 경우 정말 끔살당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임이에요. 원작도 그래요. 쫄이 어쩜 그리 아픈지 그냥 맞아요. 보스도 아닌데 맨 처음에 게임 시작하고 맨 처음에 나온 쫄한테 그냥 두 방만 맞아도 피가 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반 정도 남아요. 네. 잘못 그렇습니다. 맞으면 3방째 죽어요. 네,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이 게임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뭐 3방에 죽고 1방에 죽고 뭐 끔살이 나고 개복치가 나냐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 게임 이거 지금 설명은 솔직히 좀 길거든요. 왜냐면은 간단한데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이 게임이 게임판이 있고 10칸의 이제 빈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큐브를 이제 놓으면 딱 되는 그 10칸인데 이 10칸이 그냥 에너지로만 쓰는 게 아니고 스태미너를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큐브를 넣지 않는 빈 칸의 10칸을 개인판으로 이제 갖고 시작을 하는데 스태미너를 뭐 1을 쓰면은 큐브 하나 갖고 와서 1에다 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꼽죠. 그러면 이제 9칸이 되겠죠, 빈 공간이. 그런데 여기서 데미지까지 맞게 되면 뭐 왼쪽에는 스태미너 큐브를 꼽고 오른쪽에는 체력 큐브를 꼽니다. 그럼 결국에는 스태미너와 체력 큐브가 같은 칸을 공유하기 때문에 1 스태미너 쓰고 1 데미지 맞으면은 빈 칸이 8칸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돌아서 자기 차례가 오면 스태미너 큐브 2개를 다시 제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진 않고 근데 이 게임에 이제 이 정도만 들어도 감이 오시는 분인데 이게 스태미너와 데미지가 10칸이 합쳐서 10칸이 차버리면 게임이 그 즉시 그냥 캐릭터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게임처럼 스태미너 관리도 해주면서 데미지 관리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일반 그냥 가장 하위급 몬스터가 한 대 치면은 제대로 그냥 데미지 가감 없이 그냥 정타로 다 맞으면은 피가 5에서 6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칸 이동은 무료, 추가로 한 칸 더 이동할 때마다 스태미너 하나씩 들어간다고? 그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럼 이거 스태미너 관리 조금만 잘못해도 한 방에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뭐가 끝나냐?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그냥 그 즉시 게임이 하나의 시도가 그냥 실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은 참고로 흔히 그런 뭐 RPG류나 네. 아이템 파밍을 해서 차는 게임들은 그렇잖아요. 레저렉션이라 그래가지고 부활이 있어요. 네, 부활도 있죠. 네. 그러니까 팀적으로 맞아요. 원래 진짜 팀적으로 협력 게임이라는 네. 거는 다른 그 미니어처 RPG류 게임들이 그래요. 부활을 시켜줘요. 네, 페널티를 맞아요. 안고 물론 맞아요. 페널티는 있어요. 동료의 시체까지 가서 네. 부활 스킬을 써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잖아요. 다시 전원이 다 리셋해서 네.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참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태미나, 그러니까 기력이죠, 맞아요. 기력. 기력부터 시작해서 뭐 죽으면 다시 리셋 이것도 정말 잘 구현한 게 원작이 그래요. 맞아요. 이 게임에 근데 더 이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난이도는 그거죠. 죽었어요. 몬스터들이 싹 다 리스폰이 됩니다. 다시 다 살아나서. 다시 다 살아나서 다시 다 깨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보스 방에 진입하기 직전에 죽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뭐 컨트롤 실수 그래요. 원작에서 이제 뭐 미스로 죽었어요. 네. 그러면 그 세이브 포인트에서 스타트해주죠.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스방 앞까지 가는 길에 잡았던 몬스터들이 다시 다 살아나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100%. 근데 중요한 건 뭐 디아블로처럼 그렇게 쉽게 점수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또 실패하면 그냥 쫄한테 또 죽어요. 그러면 또 다시 가서 다시 또 다 살아난 쫄한테 또 잡고. 근데 애초에 디아블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디아블로는 핵앤슬래시 장르라서 다 쓸고 다니는 그러니까 여러 쫄을 몰아쳐서 잡는 그런 맛에 하는 게임이잖아요. 무쌍맛이 하죠. 네, 무쌍류니까. 그래서 쉽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게임. 약간 그러니까 분위기는 디아블로랑 얼핏 닮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어두침침하고 암울하고 막 이러니까. 스태미나 얘기를 좀 더 하면 레인트리님이 얘기하시다 빼먹으신 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공격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약하게 때리면은 그냥 스태미나 소모 없이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정말 세게 때리고 싶다. 풀스윙으로 야구 빠따 네, 때리듯이. 진짜 그렇게 때리고 싶다 할 때는 스태미너가 생각보다 막 3개, 4개씩 쓰면서 이렇게 때릴 때도 있어요. 5개까지도 봤어요, 제가. 5개요? 제가 그랬죠. 제 양손 무기가 네. 5개였죠. 네. 양손무기 진짜 야구 빠따 풀스윙을 때리는데 5개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얘를 때리러 가는데 이동하는데 스태미나 들죠? 이제 맞아서 피 까졌죠? 거기에 5개짜리 스태미나 쓰면서 공격을 했는데 얘가 안 죽었다. 그러면 정말 그 다음 턴에 긴장해야죠, 이제. 그 다음 턴에 내 캐릭터가 그냥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5칸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게 10칸이에요, 10칸. 10칸에서 그거 한 방 묵직하게 때리자고 내 생명력에 말하자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에 절반치를 다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시스템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원래 웬만한 모든 게임들이 그러니까 저희 플레이어들이 먼저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반대로 몬스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요. 그러다 보니 먼저 맞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죠. 네, 진짜 잘못 맞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네, 아무것도 못하고 에너지가 5가 없어졌네. 이동하는데 썼네. 공격을 해서 빗나갔네. 다음 턴이 끝.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 게임은 초기 딱 타일 진입할 때부터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누가 어디에 있으면 어그로 토큰을 가져가면. 가져가서 누가 몬스터에게 뚜까 맞을 거냐, 누가 좀 더 낫냐.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협동은 그냥 뭐 대충 하거든요, 약간. 근데 이거는 진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한 방 맞는 게 그쵸. 예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잘못하면 죽는다. 개복치사 당한다니까요. 개복치사. 제가 이런 장르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말이 많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전사, 법사, 도적 이런 캐릭터들이 모여서 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전사가 당연히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고 플레이를 해요. 예, 기사. 방패를 들고 당연히 맞고 그래야 돼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게임은 내가 전사니까 당연히 내가 맞을게 하면 바로 죽으실 수 있어요. 계속 죽는다는 게 계속 하지만 바로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누 같은 거 마법사가 탱을 하나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 분배를 해야 됩니다. 나눠 맞아야 돼요. 네, 좀 나눠 맞고 전략적으로 나눠 맞아야 돼요. 필요에 따라선 계속 회피만 해야 됩니다. 회피만 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왜 웃었냐면 제가 정말 회피의 달인이었죠 그날. 회피였죠. 터졌죠 완전히. 그러니까 베리님이 이제 근점 이제 민첩 계열 도적이었는데 초반에는 베리님이 거의 다 탱을 했습니다. 다 피했죠. 네. 몽크르님 이제 템을 좀 맞춰서 어느 정도 정비 갖출 때까지. 왜냐면 이 게임이 그거잖아요. 아무래도 아이템을 파밍을 해서 강해져야 되는 그런 류의 게임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다들 물몸이에요. 다 물몸이에요. 근데 물몸인데 심지어 그 물몸인 그 탱커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레인트리님도 전 딜러에 가까웠죠. 딜러인데 나중에 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그랬는데 두 분이 너무 물몸인 거예요. 막 한 방 맞으면 자꾸 허덕허덕하고 잘못해서 끔살당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어그로를 나에게 줘. 이래가지고 어그로를 받고 정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지고 떼굴떼굴 부른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게임 시작 맨 처음에 하자마자 내린 결론이 아니고요. 한 두어 번 실패하고 야 이번에 이렇게 하자 해서 나온 결론이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했을 때 트라이는 진짜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죠. 원래 공략 방법을 알려드린 건 아닐까요 지금?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공략 방법이라기보단 이거는 직접 게임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녹음 시점으로는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받으실까요? 뭐 그렇다고 못 구하는 게임도 아니에요. 왜냐면 리테일로 이미 풀렸으니까. 리테일로 이미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못 구하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자기가 뭐 돈 여유 좀 있고 뭐만 할 줄 회구만 하실 줄 아시면 충분히 구하는 데는 전혀 난이도가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을 좋아하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현을 칭찬할 만한 걸 얘기하자면 이식을 잘했어요. 스태미너 개념.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뛰면 막 저 복도 끝까지 뛰면 그 기력이 딸려요. 막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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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잘 구현을 해서 기력 관리를 잘 하셔야 음. 공격도 할 수 있어요. 공격하는데도 네네. 내가 무기를 들고 하나 빵 때리는 게 원작에서도 기력 이게 조금씩 실제로 깎여 5분의 1 뭐 이렇게 깎여요. 네네. 그 기력 한 번. 그래서 이 게임이 전반적으로는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를 진짜 잘 구현해냈어요. 아, 이것도 그 장르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아, 저 그 장르. 몬스터를 내가 한 방 더 때리겠다고 갔다간 거기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끔살이에요. 네. 맞거나 아, 못 피해서 아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죽어요. 그거를 못 피해서 맞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회피가 실수해서 맞거나 아니면 스태미너가 없어서 못 피해서 맞거나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네, 결론은 맞아서 죽죠. 맞아서 죽는데 네. 심지어는 다른 타 그런 RPG류의 게임처럼 물약을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게임도 아니에요. 예, 원작에서도 물약이 귀해요. 네. 그래서 정말 치고 빠지기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도 많아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잡으려고
진짜 간제비처럼 툭 치고 빠지고 툭 치고 빠지고 이제 몬스터가 그 사람이었다면 야이씨 막 이러면서 막 육두문자를 할 정도로 그 얍삽하게 플레이를 해야 간신. 간신히. 실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원작에서 보스 몹을 하나 잡는데 10시간이 걸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보드게임도 잘 생각하면 10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정말 계속 트라이만 하다가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내가 이거 한번 잡아보자. 네, 그런. 근데 그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셔야지.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서 재미를 못 느끼면 이 게임은 한없이 재미없고 평점 1점짜리 게임이거든요. 제가 볼 때. 가능합니다. 진짜 취향 많이 타요. 네. 몽크르님은 어떠셨어요? 뭐 어쨌거나 미니어처류를 그나마 굉장히 저희 중에서는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콘솔에서는 이런 장르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맞아요. 싫어하세요. 인왕도 해봤고 그 전에 좀 블러드본도 같은 장르에 다 같은 장르죠. 다 해봤어요. 근데 다크소울만 빼고. 다크소울 회사에서 나온 게 차후에 블러드본이 나오죠. 거라서 저는 그게 그런 장르인지 모르고 했다가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왜 해? 하고 꺼버렸거든요. 몽크르님 인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드게임이 아니라 콘솔로 하면은 저는 제 캐릭터가 게임 하다가 죽었을 때 체크인 포인트에서 바로 다시 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갓 오브 워라든지 언차티드 같은 장르의 게임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깬 데까지는 그렇죠. 다시 깨져 있으니까 그 뒤만 플레이를 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저희 콘솔 제가 하는 그런 장르들 하는 목적은 저는 엔딩을 보는 딱 그거까지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아요 원래. 근데 다크소울은 엔딩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런 장르 안 하는데 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보드게임으로 다크소울을 해보고 나서는 이거 한번 구해서 해볼까? 이 생각도 있어요. 다크소울에 대한 생각은. 이 이식이 워낙 잘 돼 있는 게임이고 미니어처도 되게 잘 나왔어요. 미니어처는 거의 수준급으로 나왔죠. 네. 멋있어요. 뭘 더 냈었나요 미니어처로? 스팀 포지드에서 미니어처 몇 개 있어요. 길드볼이라는 것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들어봐서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하여간 미니어처를 냈긴 냈어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기술력은 있었다 이거네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들이 경험은 있는 거죠. 경험이 있었네요. 그 미니어처는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게임성도 잘 이식해서 정말 재밌게 잘 해놨다. 그 아까 베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놨다. 그거 부분들은 이제 보스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스전 다룰 때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라 저는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그냥 던전 크롤링 방식의 보드게임 치고는요 좀 시스템도 독특하고 그리고 지루한 것도 없고 저는 지루할 좋아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루할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플레이 방식에 따라서 약간 조바심을 내는 경우. 빨리 중간 보스 잡고 싶어. 아니면 최종 보스 빨리 잡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이거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실패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잡았던 애들 또 잡잖아요. 네.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드라이프에 누구 한 분이 얘기하신 게 있는데 하우스 룰인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본판의 룰을 크게 했죠. 카드를 다시 세고 레벨만 작게 해서 그러면은 보물상자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물상자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밸런스 좋은 쪽으로인데 밸런스가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도 왜냐면 오버파밍의 문제가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보물상자 아예 없게 되면 그거대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는 보물상자가 있든 없든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안 나오니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안 나와요. 저희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이템 카드가 진짜 많아요. 쌓아놓으면 한 10cm 돼 보여요. 50장 저는 안 세봤는데 50장 그냥 넘어가고요. 직업 많아지면 더 늘어나잖아요. 네. 직업 전용 카드가 또 추가로 되니까.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게 더 웃긴 게 직업 전용으로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낄 수 없는 거고. 끼지 못하는 거는 차라리 내 능력치 스태치를 높이면 그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미 한손무기면 좋은 거 하나 그거는 좋은 거 하나 들었는데 또 나와서 직업 중에 한손무기가 또 나와. 근데 걔가 능력치가 별로야. 막 이러면은 맞아요. 얘가 아닌데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똥쓰레기가 나왔어. 제가 열받아 했던 건
간신히 한 맵을 깨서 아이템을 찾았어요. 근데 스탯이 너무 높네? 간신히 하나 깨서 아이템을 찾았는데 못 끼는 거예요, 지금. 난 스탯을 올려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맵을 또 도전해야 되잖아요. 올리기 위해서는. 근데 이게 진짜 닭이냐 달걀이냐. 진짜 어려워. 내가 걔를 끼기 위해서. 맞아요. 결국에는 그 몬스터 방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몬스터 방에 진입해서 내가 좀 덜 아프고 싶으면 걔를 껴야 돼. 껴야 돼. 근데 못 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면요. 몬스터, 이제 타일 있는 몬스터 다 잡으면 이제는 쉽게 말하면 1라운드가 이제 끝나고 하는데, 거기 이제 자원이 이제 나옵니다. 깨면은. 몬스터 잡으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깨면은, 이렇게 어떤 룰에 맞춰서 그만큼의 자원, 이제 어느 만큼의 자원을 오는데, 그 자원 갖고 그냥 수치만 올리면 상관없는데, 그 자원으로 필요에 따라서 아이템도 뽑아야 돼요. 한 개당 한 장씩을 뽑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모바일폰 가차 하듯이 안 나오면 그냥 계속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원만. 맞아요. 그럼 차라리 안 뽑았고 차라리 수치를 올렸으면 다음에 가서 만약에 가서 잡고 그걸로 아이템 조금만 더 올리면 바로 찰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서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또 그게 있죠. 진짜 제가 어렵게 만들기도 어렵게 만들고 원작 구현 진짜 잘했구나 싶은 게, 다크 소울의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소울을 얻어요. 근데 네. 그 소울이 원작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걸 가지고 장비도 사고 물약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사고. 아니요, 그러니까 물약은 산다기보다 다른 거를 삽니다. 물약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제 다른 우리 주사위 리로라는 거. 그거 한 개당 하나씩 다시 뒤집을 수는 있어요. 아니 원작. 원작은 네. 물약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화폐 단위죠. 네. 그 화폐 네. 단위가 그거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해야 되죠. 근데 그 화폐 단위가 그 하나가 내 스탯 올리는 것도 그 단위예요. 그러니까 모든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냥 내 자원이 3원이 있어. 그러면 내 능력치도 걔로 올리고 장비도 걔로 올리고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게임을 인게임에서 해보시면 이게 미치는 게, 나는 내 능력치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얘로 장비도 사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공용 자원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허투루 못 쓰죠? 하나하나를. 자원, 소울을 허투루 못 쓰죠? 네네. 아무튼. 못 써요. 거기다가 진짜 보드게임에서도 저는 진짜 이런 것까지 너무 넘나 잘 구현한 것,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소울로 우리가 네. 템 파밍을 해야 되니까, 아이템 파밍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보자 라고 투자를 하는 순간 우리의 스탯은 올리지도 못하고. 네, 못 올리죠. 그럼 또 좋은 장비가 나왔을 때 못 끼고. 그나마 템이 좀 잘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템도 안 나와버리면 진짜 그냥 하나 공친 거라고 봅니다. 딜레마가. 이 게임의 묘미 중 하나죠. 딜레마예요. 서로 싸우죠. 아니다, 뽑지 말자. 아니다, 뽑아야 된다. 막 네. 이러면서. 우리는 아이템을 찾아야 해. 라는 이제 그런 의견과,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스태치를 올려서 지금 나온 아이템이라도 잘 차야 해. 라는 그런 적이하고.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뽑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소울 이야기 나와서 생각난 건데, 이게 웬만한 게임들을 보면 몬스터를 다 죽이면 걔들한테서 전리품처럼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게임인데, 맞아요. 다크 소울은 그런 거 없이 이 맵 깨면 인원수에 맞게 몇 소울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정말 소울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아까 그렇죠. 얘기하신 거지만 그 소울을 정말 이 귀한 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지? 그걸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플레이하시면서. 원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몬스터를 아니에요.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원래는 소울이 네.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 보드게임 구현하면서 이거는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그렇죠. 몬스터 개체의 수, 잡은 수와 관계없이 그냥 그 방을 클리어를 했을 때의 보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몬스터를 하나 잡고 전리품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드게임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피치 못하게 원작에 거의 가깝게는 구현을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몽크림 말씀하신 그런 소울 얻는 쪽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얘기 못한 게 있는 게, 스태미너와 체력을 이제 보드게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써요. 공유를. 10칸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원작은 어쩌면 스태미너 따로 체력 따로 있는데, 제가 이제 그나마 그렇게 같이 합쳐놨다는 걸 잘 생각한 게, 원작도 게임도 스태미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잡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구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태미너 관리.
예. 맞아요. 따로 두지 않은 게 어쩌면 그 원작에서는 따로 있죠. 당연히 따로 있는데 이 보드게임을 구현을 하면서 스태미너와 체력치를 따로 그 구별하지 않은 게 저는 어쩌면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그게 게임에 굉장히 긴장을 높여주고 난이도도 확실히 올라가는 그래서 효과가 저는 있죠. 더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수싸움을 더 했어요. 왜냐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방 묵직하게 때렸을 때 그게 데미지가 다 들어가면 좋아요. 걔가 죽으면 몬스터가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안 죽었을 때. 그렇지. 때렸는데 안 죽었을 때 그러면 제가 다시 반격당해서 맞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았을 때 경우의 수도 또 여러 가지잖아요. 데미지가 다 들어온다? 그렇죠. 뭐 안 들어온다? 아니면 한 뭐 조금만 들어온다? 요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란 항상 그렇죠.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죠. 그럼. 피하지도 못하고 뭐 어쩌지도 못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뚜까 맞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이제 최대치로 맥시멈으로 내가 데미지를 다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칸이 남겠구나가 생각이 이제 계산이 되면서 그때 스태미너 계산도 같이 하게 돼요. 내가 스태미너를 얼마만큼까지 쓸 수 있겠구나를. 다른 던전 크롤링 보드게임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걸 여기서 하니까 저는 그게 신선해서 좋았어요. 그럼요. 진짜 구현을 잘했어요. 여러모로 구현을 잘했다고 제가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보스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작은 몬스터들도 패턴 구현화를 잘했어요. 네, 맞아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패턴이긴 거의 하나의 패턴이긴 한데 몬스터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엄청 생각을 하죠, 서로. 그렇죠. 예. 이게 다른 게임들에서는 그냥 몬스터 차례가 오면 이동한다. 그리고 주사위 굴려서 공격 몇을 한다 이거였는데 이거는 다크소울은 그런 게 없죠. 패턴화가 돼 있어서 공격치는 일정해요. 공격치는 고정. 한 캐릭터면 이동하고 어떻게 한다. 그게 주사위 없이 정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몬스터의 공격에는 주사위가 없죠. 그냥 수치는 고정인데 주사위가 들어가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뭐 주사위를 이제 뭐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이제 그럼 주사위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네, 주사위 얘기해보죠. 이 게임도 주사위는 굴립니다. 미니어처의 양날검인 그 주사위. 근데 저는 다른 미니어처랑은 다르게 이 주사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고 이것도 결국에는 운빨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저는 어쨌든 이 게임에도 주사위는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주사위를 배제해버리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거나 왜냐면은 어쨌든 확률이란 게 없어지면은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게임의 긴장성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지면은 손을 놔버리고 너무 쉬워지면 긴장성이 떨어지고. 맞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주사위가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되게 일반적인 주사위들은 그냥 같은 주사위를 놓고 계속 굴리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다른 주사위를 쓰긴 쓰지만 저 같은 경우 다크소울 좀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주사위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공격은 예를 들어서 꽝도 있습니다.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주사위 굴리면 꽝이 있긴 한데 근데 이 게임은 내가 템을 업그레이드하면 주사위가 바뀌어요. 좀 더 공격을 더 많이 높이는 그런 확률 주사위가 그걸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일반은 검은색, 그 다음에 중간은 파란색, 그 다음에 좀 더 센 건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은 티어의 아이템을 착용하면은 주황색 주사위를 굴리게 되죠. 그래서 꽝이 없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사위는 분명히 운입니다. 예, 운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확률 싸움이긴 한데 저는 템 파밍을 올리면서 그 실패할 확률을 점점 줄여주는 식으로 저는 갔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 게임에 대한 주사위 메커니즘을. 그래서 마냥 운빨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내가 템을 높이면 실패 확률을 줄이는 식으로 가는 거라 약간 수학적 계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레인트리님 말씀을 들으면서 피식하면서 웃었는데 제가 왜 웃었냐면 저희 플레이 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이제 보정치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탱키하게 가시기도 해서 뭐 탱도 잘 하시고 이랬는데 진짜 저는 회피죠. 그것도 그건데 저는 공격부터 회피까지 다 주사위 운빨로 갔던 그렇죠. 기억이 있어요.
진짜 뭐 아니면 도로. 베리님 플레이가 좀 그랬죠. 먹힐 때 진짜 세게 먹히거나 진짜 안 먹히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그게 생각이 났네요. 보정치가 주어졌는데도 불구를 하고 그 보정치를 못 받았어. 이제 녹음 기준인데 녹음 이제 나의 기준인데 요즘 베리님의 주사위가 똥손 쪽으로 오고 있죠. 원래는 거의 뭐 제가 볼 때 이번 다크 소울 기준으로 그쪽으로 많이 치우쳤죠. 아니요, 근데 마지막에 무쌍했어요. 템 맞춰주고 무쌍했잖아요. 템 맞춰주기 전에는 제가 초장 부리듯이 주사위가 좀 안 터졌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원래 협력 게임 할 때 주사위 굴리면 베리님이 나 혼자 게임 한다고 이렇게 맞아요. 화를 되게 많이 내셨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최근에 로빈슨 할 때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 혼자 다 그냥 실패 뜨고 피 깎이고 카드 뒤집고. 그리고 저희 다크 소울 할 때는 어땠죠? 회피 75%의 확률인데 회피는 인정해 25%가 나왔죠. 그렇죠. 네. 회피가 안 됐죠. 그거 한 번만 피했으면 되는 걸 그것 때문에 다시.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이 회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의 주사거든요. 6면체에서 반은 성공, 반은 실패인데 회피는 약간 달라요. 데미지 메커니즘이랑. 회피는 성공하면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면은 방어보다 훨씬 더 좋은 이제 이득을 얻는데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그 데미지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회피는 약간 다른 게 몬스터가 어떤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대한 회피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가 하나 나오면 성공, 뭐 2개 나오면 성공, 뭐 3개, 3개까지는 못 봤는데 되게 2개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실제로도. 그래서 그냥 회피 수에 굴려서 회피면이 2개 나오면 성공.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건 회피 같은 경우는 높은 주사위보다는 오히려 높은 주사위가 없기도 하고요. 그냥 회피 주사위를 많이 굴리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데미지 일반 공격이랑은 약간 좀 다른 주사위 시스템이죠. 조금 더 추가하면 회피 쓰실 때 스태미나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봤자 하나. 그래도 만약에 몬스터가 5뎀절이 딱 때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솔직히 회피 하나 꽂고 실패하면 피 5개 빠지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니까요. 네, 맞아요. 한 번 구르는 거 상관없죠. 베린처럼 3-4번씩 구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크죠. 저 진짜 몽크르님이 탱템이 아직 갖춰지지 그렇죠. 않아가지고 물몸이실 때 거의 뭐 이걸 다 맞게 하면 죽죠. 100%. 죽을 것 같아서 100%죠. 두 분이 저한테 베리야 네가 좀 한동안은 굴러라. 한동안은 회피로 굴러야겠다. 너가 람머스가 되어라. 너가 우리 팀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야겠다 하면서 희생을 강요했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던질 때마다 구른다 이러면서 던지고 또 구른다 이러면서 던지고. 베리님이 초반에 베리님의 활약이 좀 컸죠. 초반에. 네. 인정은 합니다. 네. 저 진짜 얍삽하게 탱커가 아닌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회피탱을 하셨죠. 회피탱 했죠.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한 3번쯤 연속으로 해서 피할 때는 좋은데 한 3번쯤 연속쯤 하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부터 실패하는 순간 뚜까 맞는데 와. 이게 왜냐 지금 이상한 간단히 설명하면 3번에 피하면 이제 3개가 스태미나 쳤잖아요. 거기에 데미지 5를 맞으면 8이에요. 그럼 2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만약에 뭐 후속타로 맞거나 후속타로 뭐 맞으면 100% 실패. 이건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게임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얘는 몬스터 페이지가 먼저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맞았어요. 근데 심지어 플레이어 턴이 제가 먼저 맞았는데 플레이어 턴이 다른 사람이라서 제가 제 턴이면 거리라도 뛰어서 그렇죠. 도망이라도 가겠죠. 아니 피라도 구석으로 피라도 먹다가. 근데 다른 플레이어 턴이면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데 몬스터 범위 안에 있어요. 바로 공격받아요. 그런데 스플래시 데미지야. 일정 점사가 아니라 스플래시 데미지로 들어가면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뚜까 맞는. 그래서 몽크레님이랑 제가 바로 옆에 몬스터를 놔두고 베리님 몬스터 쪽으로 달려간 적도 많죠. 네. 살려야 된다. 왜냐면 안 살리면은 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스태미나가 덜달아도 죽으면 안 되니까. 우선 이번 턴은 살고 보자. 이번 턴 살자. 다음 턴은 죽더라도. 제가 진짜 가가지고 나 좀 살려줘. 막 이러면서 울고 막 옆에서. 그런 재미들이 다 있어요. 게임을 하면. 네네. 저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지나치게 전략화를 하면 비교군을 좀 설정을 하자면 메이지 나이트가 진짜 전략이거든요. 네. 정말 드라이한 전략이에요. 하나부터 끝까지. 네. 주사위가 있긴 있는데 거의 사실상 크게 뭐 게임 밸런스상
그런 의미가 있는 주사위가 아니라서 정말 메이지 나이트는 정말 딱 전략인데 이 다크 소울 같은 경우에는 전략에서 주사위가 좀 가미가 됐어요. 조미료처럼.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러나 주사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역시 욕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럼요.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템파밍을 해서 이게 확률을 점점 올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운빨 이러면은 솔직히 저는 재밌다. 맞아요. 근데 확률을 높이니까 결국에는 저도 똑같이 물론 몬스터한테 뚜까 맞을 확률도 있지만 저도 똑같이 몬스터 세게 한번 때릴 확률도 있는 거예요. 네. 풀로 다 막 데미지 하나도 안 맞고 그냥 방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주사위가 그래서 게임에 긴장감을 계속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끝까지 진짜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게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어요. 맞아요. 최종 네네. 보스까지. 그러니까 템파밍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가 않았던 게 그거잖아요. 고정치가 올라가는 거지. 어디까지나 난 뚜까 맞을 그렇죠. 확률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냥 000에서 111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3차이. 제가 템파밍이 되는 만큼 몬스터 수준도 올라가니까. 좀 올라가죠. 네. 네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저희가 지금 우리 얘기한 게 일반 쫄몬만 얘기했어요. 네. 중간 보스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그렇죠. 원작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혜린이 웃으신다. 오늘도 1시간이구나. 그렇죠. 난 어떡하나. 아이고 오늘도 1시간이구나. 오늘도 1시간이구나. 이게 녹음을 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순간에는 좋아요. 네네. 네. 하고 나서 이제 편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1시간이구나. 길이를 보자. 1시간. 들으시는 입장에서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저희도 좋아하고요. 네, 뭐 좋아하시면 다행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1시간. 예스, 성공! 오늘도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다크 소울은 길게 걸릴 거라고 예상은 하기는 했어요. 예상했죠, 이미. 네. 예상은 하기는 했는데 모르겠네요. 기분이 좀 오묘하네요. 저는 달갑다고 해야 될지 달갑지 않다고 해야 될지 좀 양날의 검으로 네. 있는데 아무튼 저희 1부로 끝낼게요. 우선 1부라고 말하기 싫다 진짜.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죠. 다크 소울은 여기서 그만. 아니요, 근데 보스 얘기 안 해서 아직까지도 저도 할 말이 좀 보스가 남아있어요. 거의 뭐 이 게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왜냐면 여기까지는 되게 굉장한 저는 칭찬을 이례적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기대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미니어처 싫어하셨으니까 기대치가 아니요, 없었어요. 미니어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저 미니어처 되게 좋아해요. 아닌데. 아니요, 좋아해요. 아까 얘기랑 다른 거 아니야? 미니어처 거의 뭐 편견. 불신. 미니어처에 대한 쓰레기. 불신인 거지. 저 디센트 되게 좋아하고요. 메이지 나이트도 좋아해요. 근데 메이지나이트가 좀 미니어처로 하기엔 좀 그냥 말을 미니어처로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제가 미니어처 게임이 게임성만 잘 구현됐으면 얼마든지 살 의향이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성이 보증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예쁜 쓰레기라고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게임성만 보증이 되잖아요.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아직 보증이 안 돼서 그러죠. 그럼요. 검증이 안 됐죠. 검증이 된 것 중에 그나마 검증된 것 중에 이제 좀 라이트하게 그래서 제가 마이스 미스틱 갖고 있는 거고 몽크르님이 가지고 계셨던 디센트도 제가 얼마든지 하자라고 했던 게 좋아해요. 몇 오를레앙이야? 디센트요? 네. 디센트는 하자면 언제든 콜이죠. 오, 365 오를레앙이요? 그건 좀 아니에요. 사실상 그냥 한 100오를래요? 아니야, 100도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플레이가 돼야지 이것도. 그렇죠. 아니, 사람이 없어. 360은 뭐 무지개 해야 돼, 무지구로 해야 돼. 제가 몽크르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언제든 디센트 하자고 하면 콜이고 한 달에 2번. 파티를 모아서 돌리면 난 언제든 참가. 한 달에 2번 정도 해서 대충 계산하면 저는 뭐 24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디센트는 로드 앤 세이브잖아요. 네. 걔는 흐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최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디센트. 야, 그러면 몇 주죠, 1년이? 저는 만약에 진짜 할 52주?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략 55를 높다. 높다. 현재 가장 높아. 네, 카타고도 하이 랭킹. 네. 야, 카탄보다 높네. 아니, 이게. 왜냐면 디센트는 저는 만약에 진짜 자리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달릴 의향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2박 3일을 하든 뭐 하든. 다크소울은 뭐 추후에 2부 때 수치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디센트가 55를 달성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를랑 좋은 네, 게임입니다. 네, 알아요. 어쨌든 1부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1부 끝내야죠. 우리 베리님도 편집도 힘드실 텐데. 네, 저희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크소울 2부 그때는 이제 보스 중간 미니 보스라고 칭해져 있어요, 룰북에서는. 아, 우리 그 얘기 안 했네요? 미니보스랑 그러니까 미니보스와 메인보스 하지만 그 강력한 쫄들. 센티넬이랑 막 이제 그것도 이제 더 얘기해. 몬스터들에 관련된 이제 자세한 거를 저희 2부에서 그래요. 다루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1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베리의 까들입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분 신청해 주셨어요. 잘 삐지고 오래가는 쿤입니다. 베레몽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쿤님이시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놓고 당당하게 레인트리님의 지인분이시라고. 아마 보드게임 방송을 좀 이거 많이 들으셨던 분은 아마 한 번쯤은 귀에 좀 익으시는, 워낙 자신 그 소개 글이 좀 특이해서, 예, 그분께서 보내셨네요. 네, 사연 짧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쿤님께서 신청하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라 플스4입니다. 예전 타 팟캐스트 들을 땐 보드게임보다 아이패드 뽐뿌가 왔었는데 저희 베레몽을 듣다 보니 뜬금없이 플스4 뽐뿌가 오신다고. 자, 풀어서 얘기하죠. 플레이스테이션 4.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귀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콘솔 게임이죠. 게임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 방송을 듣다 보니 뽐뿌가 오신다고. 아니 근데 좀 신기한 게 전 이 까들입니다. 그게 보드게임 막 뽐뿌 오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쿤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뭐 저도 사연 보낼 일 있어서 보낼게요 해서 저는 보드게임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플스하네. 저희가 플스 얘기를 좀 가끔 했죠. 가끔요? 자주요. 자주 했나? 저희 시작부터 얘기한 게 그건데. 그런가? 지금 이제 이번 방송 나가는 방송도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잖아요. 있구나. 없다고 볼 수 없죠. 연관이 아주 크게 있잖아요. 네. 뭐 있었죠. 어쩔 수 없죠. 저희가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내주신 게 뽐뿌를 쿤님께 안겨드린 저희 베레몽이 결자 해지. 알아서 뽐뿌를 넣었으니 알아서 풀어라. 뽐자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보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사연을 읽어보니까 여기 답정너처럼 답을 이미 내리셨더라고요. 네, 내리셨어요. 요즘은 PC, 콘솔, 핸드폰 게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 답정너 아닌가요? 그리고 또 보시면 시간도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게임기를 사더라도 그걸 돌릴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뽐뿌는 오신 거예요. 아마 쿤님 제가 알고 계시는 쿤님의 업종이 변경하지 않으셨으면 진짜 아마 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오신다고 하니 갖고 싶은 건 그냥 갖고 싶은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냥 뽐이네요. 그러면 갖게 제가 해드릴게요. 안 까고요? 뭘까요? 보드게임이나까지. 저는 처음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살 때 정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임기기 가격이 비싸죠. 만만치가 않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 요즘에도 조금 그러기는 한데 아니구나.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졌기는 하구나. 그때 당시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이렇게 그렇죠. 버전이 막 있었죠. 본체도 있었을 거고 오리지널도 있었을 거고 다 그런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그래서 막 품귀 현상 엄청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슬림은 네.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슬림은 많았죠. 발에 치였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잖아요. 정식 발매된 제품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품귀 현상이 거의 1년. 게임기가 발매되고 맞아요. 1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맞아요. 저도 보니까 1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매장을 가서도 살 수가 없고 가서 살려면 막 입고되는 날짜 알아서 예약까지 걸어서 아니면 줄을 서서 사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해서 구입을 해야 할 만한 게임기인가? 1, 20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게임기 가격이 1, 20이 아니라 정가는 거의 50만 원에 가까운 40만 원 후반대입니다. 네. 프로 기준인데 그게 뭐 슬림으로 사신다고 하셔도 뭐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 수 있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요즘 역시 4K 지원해서 프로 산다. 그리고 성능적인 면에서 뭐 프레임 드랍이나 이런 면이 다 없는데 근데 저는 그 돈을 주고 살만한가? 심지어는 그렇게 매장 가서 현금을 주고? 보통 기기를 사면은 중고로 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남의 손 탔던 거는 맞아요.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꽤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좀 남의 손 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기기는. 네. 왜냐면 부품 같은 거라던가 그게 새 걸로 받아서 AS를 제가 받더라도 편하게 받지. 괜히 중고 거래했다가 문제 생기면 맞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벌어야 되고 돈은 돈대로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샵에서도 제가 이제 뭐 콘솔 쪽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닌텐도 게임 큐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상황도 아예 몰라서 아예 물어봐서 살 때 이거 저 게임 큐브가 마지막인데 중고를 사는 게 나을까요? 새거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당연히 그중에서 새거 사긴 하는데 중고를 하는 얘기가 그렇게까지 오래 하셨으면은 오래 게임을 안 했으면 차라리 그냥 새거 사는 게 낫다고. 좀 최근에 좀 게임을 하셨던 분이면 중고 사도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덤터기를 쓸 그 확률이 적잖아요. 대처를 좀 하는데 아예 모르기 때문에 새거 사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쿠님도 거의 뭐 저랑 비슷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마 새 거를 쿠님은 이제 기왕 사실 거면은 새 거를 사시는 거를 저도 추천을 합니다. 저는 또 넣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가격을 주고 살만하지 못하다고 예열로 생각을 해요. 저야 지금 샀지만 네네. 가만 생각해보잖아요. 기기만 있으면 다행인데 저는 심지어는 어땠냐면 집에 TV를 안 뒀었어요. 그러니까 네. 모니터로 맞아. 사용을 할 만한 걸 안 뒀었어요. 근데 플스4를 한다고 모니터를 또 따로 플스용으로 맞다. 게임기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심지어 프로를 사잖아요. 프로는 4K 지원된다고 또 4K TV를 따로 살 거란 말이에요. 시중에 풀린 이미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거는 4K 지원이 아닐 테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이게 TV 가격이 제가 봤어요. 근데 진짜 플스4 프로 하신다고 해외 구매까지 해가지고 TV를 사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게 해외에서만 구입을 하더라도 TV 가격이 거의 한 뭐 50만 원 돈 이상 해요. 물론 인치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게임용 모니터로만 쓰실 거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럼요. 거진 50만 원이죠? 그러면은 기기값, TV값 해서 100이에요. 100인데 거기다 그것만 있어요? 네. 게임 사야죠. 제가 소프트 사야죠. 제가 그래서 추가로 다운봉을 드릴까요? 이 프로 얘기가 이제 나오서 하는 얘기인데 TV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프로는 프로예요. 근데 이게 베리님이 지금 4K인데 4K만 얘기하시는데 원래 프로의 성능을 다 끌어올리려면은 4K에 HDR까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TV가 4K만 지원하는 TV가 요즘 아직까지 일반적이고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HDR까지 들어가면은 얘기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로 무슨 삼성 제품 삼성, 라인에 LG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 구입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에 굉장히 적합하고 성능이 잘 끌어와진 제품 중에 하나가 삼성 라인 중에 있더라고요. LG에도 나왔는데 대충 가격 150이에요. 네, 그니까 150이에요. 가격이 150이에요. 근데 춘님께서는 게임을 하실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할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제가 단점 하나 콘솔 게임은 그러니까 보드 게임은 솔직히 2-3시간 만에 한 판 하고 길면은 뭐 3-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판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시작부터 해서 엔딩까지 보고 끝나는 거예요, 보드 게임은.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콘솔을 이제 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 하던 게임을
중간에 멈췄다가 세이브 해놓고 중간에 멈췄다가 거의 한 2-3주 만에 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요. 조작법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작법도 기억이 안 나요. 제일 큰 문제, 조작법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콘솔 게임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놨는데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렵죠. 왜냐면 시작부터 엔딩까지 10몇 시간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10몇 시간이면 짧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콘솔 기준. 많이 짧죠. 우리 욕먹죠? 10시간밖에 안 된다고. 막 플레이 타임 20-30시간 평균이고.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리고 진짜 길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수도 있겠네. 막 2차 트라이, 3차 트라이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게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없으신 분은 물론 보드게임 할 시간도 없다 이러면은 나 혼자 게임을 하겠다라는 게 메리트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일정한 시간에 내가 밤이든 아니면 낮이든 그 하루에도 1-2시간씩은 일정한 시간이 내가 게임할 시간이 난다. 근데 보드게임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만날 시간은 안 된다. 그러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그럼 딱 쿤님이신데? 근데 하실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다운빵을 드리면 근데 매일같이 할 수 1-2시간 할 수 있다면 전 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기기 사고 모니터 사고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안 사고 스팀을 사세요. 스팀. 생각보다 컴퓨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콘솔이 이 게임기만 산다고 되는 게 부수적으로 생각보다 은근히 뭐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쵸. 많이 나가요. 뭐 게임기 내가 뭐 2인용 게임이라고 또 하고 싶으면 그거 그 컨트롤러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그것도 참 가격이... 컨트롤러 생각보다 비쌉니다. 제가 그거 한 6만 원이에요. 5만 후반에서 네, 6만 6만 원 중반. 제가 봤었어요. 6만 콘솔 원 모르시는 분은 그 컨트롤러 하나에 한 거의 6만 원 돈 한다고 깜짝 놀랄걸요. 진짜 6만 원 돈. 네, 6만 원이에요. 그거 어디서 할인도 안 해요. 저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사고 있어요. 한 개 더 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메이크 스틱이라는 그거는 싸제가 많잖아요. 그건 뭐 정품 할 거 없이 그냥 싸제잖아요. 다 이렇게 사설에서 만들어서 부품 그렇죠. 공세여서 만들고 파니까 가격 차이나 부품적인 차이에서 어느 정도 뭐 성능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 고유 플레이스테이션의 컨트롤러는 그거 하나요, 정품. 맞아요. 싸제라는 게 없어요. 물론 진짜 능력자는 그거 다 기판 사다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거진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런 시장도 안 만들어져 있죠. 안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조금 싸요. 메이크 스틱보다 이렇게 보급률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용산 같은 데 가시면 팔아요. 5만 초반대? 그러니까 그것도 5만 원 초반대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정품 6만 원짜리 사지. 사는 게 낫지. 네, 그렇죠. AS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유저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 플스4 저거 제가 플스3까지는 패드를 해체해서 안에를 청소하고 다 이게 그럴 가능해요. 수가 있게 돼 있는데 플스4 저거 해체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조이패드 해체하시는 순간 다시 조립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스3까지 그 컨트롤러를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입맛대로 만들었다가 지금 플스4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커스터마이징의 시대가 거진 끝났어요. 컨트롤러는. 그 다음에 다른 다운폼을 드리면 플스4 타이틀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사세요. 근데 나는 플스4에 관심도 없고 이 게임 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타이틀이 없다. 그러면 굳이 사셔야 되나? 아니 근데 쿤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게임들 중에 리스트가 있는데요. PC 게임은 주로 스타크래프트, 포트리스, 와우 정도 하셨다는데 이게 다 멀티플레이 게임이에요. 플스2는 번아웃, 사람들하고 하는 13, 전국무쌍이네요. 그러니까 딱 플스2예요. 근데 이게 네. 무쌍 하나 하자고 플스4를 사시기에는 그죠. 좀 아까워요. 지금 요즘 무쌍이 예전 무쌍 같지도 않고. 스팀에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플스4 프로 이제 온리 그 온리 있잖아요. 포에서만 나오는 가끔 있죠. 온리 그 타이틀 뭐 이런 거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처럼 그게 아니라 포켓몬을 하기 위해서 닌텐도를 산다 뭐 이런 거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거면 인정해 드립니다. 젤다를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산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근데 그런 맞아요. 뚜렷한 목적이 없는데 저는 100% 후회하실 거라고 봅니다. 돈이 철권하실 거여서 사는 거면 근데 하세요. 전제는 있어요.
나 그만큼 돈 쓸 수 있어. 그럼 사는 거죠. 그거는 저희 이전 까들입니다. 그 전 다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그만큼 쓸 돈 있고 여윳돈 있고 내가 그 정도 자본력은 돼. 그럼 사세요. 네. 그럼 그냥 내가 가지고 노는 기기 하나 사는 건데 그게 뭔들. 보드게임과 다른 느낌. 보드게임은 사서 안 돌리더라도 꽂아놓으면 이쁘잖아요. 얘는 사서 그냥 두면 먼지만 쌓여. 진짜 심해요, 진짜 심. 짐이에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근데 타이틀 모으는 건 좋아해요. 플스4도 저도 다운로드 콘텐츠로 안 사고 좀 더 비싸더라도 타이틀로 사지만 현물로 이렇게 현물로 사지만 두면 그래도 보드게임 맛은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오늘 열심히 또 까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쿠님 진짜 하시고 싶으시면 주변 지인한테 딱 하루만 빌리세요. 하루만. 네, 밥 한번 사드리고 딱 하루만 빌려서 게임 해보고 이게 유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 딱 만지고 갑자기 뽐이 와서 사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돼갖고 그렇죠. 뽐이 확 식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처분도 안 되고 난리가 나니까 차라리 하루나 이틀 정도 한번 만장만장 해보는데도 뽐이 안 죽는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는데 아마 죽는 일이 거의 많을 거예요. 레인트레님이 빌려주신대요. 집 멀어서 안 돼. 하루 이틀 빌리기를 원하신다면 오실 수 있죠. 그것도 한번 뭐 PSN 연결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근데 그것도 제가 있어요. 쿤님이랑 예전이면은 가격 방어가 잘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그냥 샀다가 비슷한 가격이니까 그거 하루 이틀 가지고 논다 렌트비 생각해서 맞아. 사시고 다시 되파세요 라고 하겠는데 이제는 가격 방어가 안 돼요. 시중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내가 샀다가 안 하면 팔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솔직히 중고거래 번거롭기도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콘솔은 보드게임과 달라서 한번 뜯으면 중고거래하면 상당히 많이 까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이 까이죠. 뭐 소프트는 그렇다 쳐도 기기는 진짜 심각하게 까요. 하루만 썼다 그래도. 맞아요. 기기는 무조건. 아무튼 저희 오늘 까드리겠습니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